그 밤, 서울의 고급 저택 식탁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다. 촛불이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나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몸으로 앉아 있었다. 교토에서 2년을 보내며 배운 침묵의 예의가 이제 내 피부처럼 익숙해졌지만 이 집에서는 그 침묵이 늘 억압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미숙은 고급 한복 치마 저고리를 입고 천천히 다가와 나를 힐끔 보지도 않고 말했다. 오늘은 그냥 앉아 있어? 웃고 예에 바르게 환영의 말은 없었다. 그리움의 흔적도 없었다. 그냥 명령뿐이었다. 나는 그녀를 따라 식당으로 들어갔다. 테이블 위에는 화려한 한식 디너가 펼쳐져 있었다. 은은한 불고기 향기와 함께 놓인 백합꽃 장식, 수입된 은그릇들이 빛을 발했다. 아버지 민호는 테이블 머리에 서서 오늘의 손님인 하루카를 맞이하며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하루카는 키가 크지 않았지만 방 전체를 장악하는 기운이 있었다. 그녀의 회색 기모노는 은실이 박혀 혈관처럼 빛났다. 그녀가 나에게 가볍게 고개 숙여 인사하자 나는 교토에서 배운 대로 정확히 답례했다. 형준호는 사이드보드에 기대 위스키 잔을 쥐고 서 있었다. 그는 나를 보며 눈썹을 치켜올리고 비웃었다. 문화 유배지에서 돌아온 공주님께서 오셨네. 나는 무시했다. 통역사 태희가 앞으로 나서서 소개를 중재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세련됐지만 연습된 억양이 느껴졌다. 태희가 아버지의 말을 번역하며 하루카의 리더십을 칭찬하자 하루카의 응답은 부드럽지만 교토방언으로 층층이 쌓인 의미를 담고 있었다. 내 배가 조여왔다. 첫 번째 경고 신호가 왔다. 하루카가 집의 공간 질서를 칭찬하며 그것이 경직된 자부심을 반영한다고 말했다. 태희는 그것을 집이 넓고 우아해서 좋대요로 번역했다. 은근한 비판은 사라지고 달콤한 거짓만 남았다. 아버지는 자랑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무지한 척, 아니면 공모한 척. 나는 하루카를 바라봤고 그녀도 나를 봤다. 아주 작은 멈춤, 내가 이해한다는 걸 알아챘다는 신호. 한국 속담이 떠올랐다. 침묵은 때론 칼보다 날카롭다. 나는 앉아서 손을 포개고 모든 어조의 변화를 추적했다. 전체가 나왔다. 구운 전복에 옥수수 퓨레를 올린 요리. 직원들이 유령처럼 방을 오가며 나는 어머니 쪽으로 살짝 몸을 기울였다. 번역이 틀렸어요. 그녀의 손이 내 팔뚝을 잡았다. 세게는 아니지만 단단하게. 얼굴은 여전히 하루카를 향해 웃고 있었다. 끼어들지 마. 또 장면 만들지 말고. 또 장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필요 없었다. 나는 등을 기대고 얼굴을 가다듬었지만 맥박이 빨라졌다. 그들은 나를 입 다물게 하고 싶어 했다. 내가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에. 하루카가 또 말했다. 유산이 지리를 초월한다고. 태희는 그것을 글로벌 파트너십에 대한 평범한 말로 바꿨다. 뉘앙스가 죽었다. 나는 아버지를 노려봤지만 그는 내 시선을 피했다. 준호는 가족 변호사와 속삭이며 웃었다. 다음 30분은 뻣뻣한 대화의 물결로 흘렀다. 하루카의 말은 예의와 전략으로 이중 포장됐다. 태희는 계속 의미를 벗겨내 칵테일 수다로 만들었다. 나는 가만히 앉아 있었지만 마음은 달렸다. 교토에서 배운 듣기는 수동적이지 않았다. 층위를 사냥하는 적극적 훈련이었다. 스승이 말했던 잘못 해석하는 건 무례야. 오늘 태희는 둘 다 하고 있었다. 내 손이 근질거렸다. 혀가 준비됐지만 아직 주지 않을 터였다. 대신 모든 실수를 카탈로그화했다. 하루카의 은유를 진부하게 만드는 모든 순간, 준호가 아버지와 눈빛으로 부수거래를 하는 모든 순간, 하루카가 나를 위해 특별히 말하는 미묘한 큐. 한 번은 그녀가 신뢰를 피부에 입히면 쉽게 얼룩진다고 말했다. 태희는 협력에 흥분됐대요로 바꿨다.
나는 미소를 간신히 지었다. 하루카가 나를 직시했다. 길지 않게, 대치적으로 아니게, 그냥 충분히. 나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태희가 봤고 눈이 날카로워졌다. 경고가 오갔다. 그녀의 나에게, 내 그녀에게. 그녀가 마이크를 쥐었지만 의미는 내가 쥐었다. 메인 코스가 나왔다. 미소 글레이즈를 바른 구운 광어. 나는 계속 지켜보고, 듣고, 저장했다. 이건 저녁 식사가 아니었다. 게임판이었다. 그리고 나는 마침내 내 말이 어떤 건지 기억했다. 전복 접시가 치워지자마자 하루카가 나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목소리가 방을 가로질렀다. 부드럽고 날카롭게. 교토 일본어로 웃으며 약속을 깨는 걸 본 적 있나? 내 등줄기가 곧게 펴졌다. 질문은 수사적이지 않았다. 정확하고 의도적이며 나를 위한 거였다. 순간 방 전체가 멈췄다. 은그릇 소리조차 공중에 멈췄다. 태희가 하루카를 보며 미소가 흔들렸다. 연후 빨리 번역했다. 따뜻한 환대에 감사한데요. 나는 그녀를 노려봤다. 그건 거짓이었다. 너무 깨끗해서 수술처럼 느껴졌다. 하루카의 눈이 나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들었어요. 이해했어요. 기억이 스쳤다. 기온의 다도 의식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있던 아래 다다미가 용서 없었던 스승, 조용한 폭풍 같은 눈에 나이든 여자가 말했다. 교토 질문은 항상 두 의미를 가진다. 방을 위한 하나, 타격할 영혼을 위한 하나. 방이 다시 안정됐다. 아무 일 없었던 듯 대화가 재개됐지만 나는 이미 다른 데 있었다. 하루카가 다시 로열티와 비즈니스에 대해 말했다. 표현이 의도적이고 형식적이었다. 태희는 풍경처럼 우아하게 번역했다. 장기 협력을 묻는데요. 그게 아니었다. 하루카가 실제로 한 말은 벨벳 커튼 뒤에 진실을 숨기는 자들에게 미래를 맡기나. 나는 웃지 않았지만 준호는 웃었다. 짧고 자만의 찬소리, 이미 수수료를 셌다는 듯 내 손가락이 테이블보 가장자리를 움켜쥐었다. 그녀의 말을 재생하며 층위된 의미를 꿰맸다. 이건 문의가 아니었다. 시험이었다. 나는 아버지 쪽으로 몸을 기울였다. 태희 번역이 틀렸어요. 속삭였다. 민호는 나를 보지도 않고 와인을 홀짝였다. 전문가에게 맡겨. 분위기 망치지 마. 내 목소리가 팽팽했다. 분위기가 아니에요. 거래예요. 그만. 지은아, 은하는 어머니를 봤다. 그녀는 듣고 있었다. 미숙의 손이 내 팔을 다시 찾았다. 미소는 완벽하게 유지된 채 속삭였다. 이 거래가 너무 커이 끼어들지 마. 그 말이 어떤 뺨보다 세게 때렸다. 나는 놀라지 않았지만 느껴졌다. 깊고 둔하고 최종적. 이 테이블에 내 자리는 없었다. 진짜로. 나는 등을 기대고 배가 텅 비었다. 천천히 아픔이 가라앉았다. 몇 년의 공부, 교토의 불면의 달들, 음절 하나하나 익힌 언어. 그들에게는 창문 장식, 예쁘지만 버릴 수 있는 12살 때를 기억했다. 저녁 식사 중 TV에서 아버지가 누군가 오해한 걸 바로잡았을 때 그는 너무 크게 웃으며 얘야, 디저트 도와라고 했다. 예의는 권력이 문명으로 위장하는 법이다. 하루카가 국경 초월 유산에 대해 말했다. 태희는 미래 정렬에 대한 희망으로 바꿨다. 진짜 줄은 뿌리 뽑힌 나무에 붙은 흙이 가장 필요한 걸 드러낸다. 내 턱이 굳었다. 하루카가 다시 나를 봤다. 그냥 봤지만 나를 봤고 인정했다. 태희가 알아챘고 시선이 나에게 날아왔다. 도전하지 마. 나는 피하지 않았다. 손은 포개진 채
얼굴은 차분했다. 하지만 이미 계획 중이었고 모든 오역을 기억했다. 이건 오해가 아니었다. 현실의 고의적 재구성, 이 테이블에서 그걸 부를 어휘를 가진 사람은 나뿐이었다. 태희가 공유 책임에 대해 번역했다. 하루카는 빌린 얼굴로 세운 거래에서 누가 먼저 가면이 깨지나 라고 했다. 나는 자리에 몸을 움직였고 말할 준비가 됐다. 입이 열렸다. 그러다 미숙의 시선을 잡았다. 차갑고 명확하게 나를 멈추게 그리고 멈췄다. 간신히 입을 다물고 손바닥을 허벅지에 누르고 숨을 쉬었다. 그들은 외교를 원하지 않았다. 순종을 원했다. 준호가 또 웃었다. 우리 여동생이 정말 열심히 듣네. 응, 테이블이 들을 만큼 크게. 웃음이 따랐다. 부드럽고 얇은. 예의 바른 경멸의 물결. 나는 외적으로 반응하지 않았지만 안에서 무언가 바뀌었다. 분노가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더 날카로운 것, 그들은 나를 과소평가한 게 아니었다. 내 침묵에 의지해 집안을 유지했다. 위 샹들리에를 봤다. 크리스탈이 촛불을 굴절시키며 항상 공연하듯 아래 사람들처럼. 아니, 나는 영원히 조용하지 않을 터였다. 하루카가 나를 그렇게 본 순간, 정말 순간뿐이었지만 모든 게 풀렸다. 외적으로는 물론 아니었다. 외적으로는 웃었다. 고개를 끄덕였다. 와인잔을 안정된 손가락으로 쥐었다. 하지만 안에서 그 시선이 오랫동안 묻힌 걸 깨뜨렸다. 2년 전 같은 식탁에서였다. 미숙이 클라이언트 디너 플레이스 카드를 배열하고 민호가 옆방에서 통화 중이었다. 분명히 기억한다. 가족 비즈니스 개발팀에 합류를 요청한 날이었기 때문이다. 호의가 아니라 자격과 언어, 문화 이해로. 들어갈게요. 평범하게 말했다. 아버지는 전화를 살짝 내리고 눈썹을 올리고 팽팽하고 외교적이고 짜증나는 미소를 지었다. 좀 더 잘한 후에 디저트 두 번째 도움을 요청한 듯. 그게 내 이름이 회사 내부 문서에 마지막으로 나온 때였다. 캘린더 초대 없고 프로젝트 브리프 없고 상태 업데이트 CC조차 없었다. 그날 밤 어머니가 나를 끌어당겼다. 일본에 기회가 있어 와인잔을 들며 제안을 맛있게 만들듯 말했다. 모두에게 좋을 거야. 그리고 그렇게 교토로 보내졌다. 선물이라고 생각했다. 교토에서 평생보다 열심히 공부했다. 언어, 문화, 철학, 비즈니스 에티켓. 학점이나 학위가 아니라 그들이 알아줄 거라 믿었기 때문에. 내가 부정할 수 없게 되면 마침내 받아줄 거라. 훨씬 나중에 이해했다. 배우러 보낸 게 아니었다. 멀리 보낸 거였다. 몇 달 후 캠퍼스 우편실에서 집에서 온 패키지를 받았다. 분기 투자자 패킷. 호기심에 넘겼다. 준호가 스털링 홀딩스 미래에 대해 풀페이지 스프레드에 나왔다. 광범위하게 인용됐다. 나는 언급되지 않았다. 메시지가 분명했다. 미래는 결정됐다. 공유 드라이브 폴더에서 우연히 발견한 이메일도 기억한다. 준호가 실수로 내 계정에 열어둔. 아버지에서 이사회 연락처로. 그녀의 문화 단계는 내버려둬. 준호가 이끌 거야. 그 이메일을 오래 봤다. 울지 않았다. 소리 지르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 바뀌었다. 교토가 나를 그들처럼 되지 않게 구했다. 호스트 가족이 의견을 듣는 저녁에 초대했다. 교수들이 박사 후보에게 주는 책임을 줬다. 교차문화 비즈니스 이벤트에서 말하도록 초대받았다. 성이 아니라 잘 듣고 중요할 때 말하는 걸 중시했다. 스승이 말했다. 우리는 그들의 버전에서 자라날 때 가장 보이지 않는다. 그 말이 떠나지 않았다.
시애틀로 돌아올 때 졸업장 들고 조류가 바뀔 거라 생각했다. 아니었다. 민호가 공항에서 단단한 고개 끄덕과 예약된 우버로 맞이했다. 미숙의 첫 말은 딱 맞네. 다음 주 디너 있어. 큰 클라이언트. 웃고 따뜻하게 해. 그게 다였다. 환영 없고 교토 이야기 없고 그냥 웃고 따뜻하게. 그래서 웃고 따뜻했지만 메모했다. 오늘 디너에서 태희가 하루카의 존칭을 살짝 비틀었다. 미묘하지만 드러나는 신호. 본능적으로 말하려 했지만 미숙의 목소리가 낮게 끊었다. 앉아있어. 했다. 준호가 고등학생 토론 캡틴처럼 대화를 이끌었다. 빠르게 말하고 너무 웃고 파트너십을 주식 팁처럼 피치했다. 모든 게 연출된 듯 느껴졌다. 이 디너가 하루카 신뢰 확보가 아니라 준호 쇼케이스라는 의심이 들었다. 나를 잘 여행한 여동생으로 상기시키는 소품. 나는 앉아서 봤다. 입꼬리를 충분히 올렸지만 안에서 교토 대화를 떠올렸다. 교수가 말했다. 권력의 가장 큰 위험은 무지가 아니야? 조용한 증인 이제 이해했다. 그들은 나를 약해서 추방한 게 아니었다. 너무 많이 받기 때문이었다. 테이블로 돌아와 하루카가 토지 소유와 보이지 않는 서명에 대해 말했다. 태희가 청소된 버전을 줬다. 일본어로 부속서에 묻힌 조항을 피했다. 포크를 내려놓았다. 아직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머릿속에 리스트를 시작했다. 하루카가 한 모든 말, 태희가 왜곡한 모든 것, 우준호가 과장한 모든 순간, 민호가 반진실에 고개 끄덕인 모든 순간, 미숙이 내 목소리를 목에 누른 모든 순간. 그들은 나를 외교로 훈련시켰다. 망명을 줬고 포기했다고 생각했다. 틀렸다. 교토에 묻혔지만 그들은 잊었다. 거기서 뿌리를 내렸다. 방이 식지 않았다. 오히려 긴장감이 더 굳어 삼키기 힘들게 됐다. 와인이 다시 따르고 메인 코스 접시가 치워졌다. 하루카가 토지 등록 문서에 대해 예에 바르지만 꿰뚫는 질문을 했다. 모든 게 공증되고 이전됐어요. 아버지가 캐주얼하게 말했다. 합의대로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건 거짓이었다. 진실의 왜곡이 아니라 명백한 조작. 내가 알았다. 몇 주 전 패킷 준비를 도왔고 요약 페이지 컴파일, 부속서 교차 확인, 미해결 액션 아이템 색상 코딩. 토지가 마무리지 않았다. 서명, 문서, 실제 소유권이 누락됐다. 그는 알았다. 미숙도 알았다. 3일 전, 두 이전 증서가 여전히 플레이스홀더로 플래그된 걸 지적했다. 이제 여기서 뻔뻔하게 고급 중국 도자기와 국제 명망 테이블에서 픽션을 팔고 있었다. 미숙을 봤다. 얼굴이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완벽히 정지, 손폭에, 입늦은. 존경스러움의 공연. 준호는 테이블 건너 지루해 보였고 태희와 속삭이며 공모자처럼 인터미션을 기다렸다. 그들이 나를 괴물처럼 봤다. 너는 나를 보이지 않게 하려 했어.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내가 위협이 되게 모든 걸 가르쳤지. 아무도 다시 끼어들지 않았다. 하루카가 일어났다. 나에게 다가와 고개 숙였다. 분노 없이 진실을 말했네. 일본어로 말했다. 그게 평화를 지키는 법이야. 이 그녀가 방을 향했다. 오늘 서명하지 않겠지만 사적으로 별도 제안을 하겠어요. 모두 이해했다. 미팅은 끝났지만 결과는 아니었다. 집이 조용해졌지만 평화로운 침묵이 아니었다. 등골을 기어오르는 침묵, 반복하고 싶지 않은 대화의 메아리. 모든 복도가 예전보다 길게 느껴졌다. 벽조차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났음을 아는 듯 숨을 죽였다. 닫힌 문 뒤에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서재에서 민호의 낮은 으르렁.
라운지에서 미숙의 짧은 톤 준호는 보이지 않았고 그건 계획하거나 토라진다는 뜻이었다. 둘 다 일쑥 나는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고 책상 위 교토 선풍기를 봤다. 호스트 어머니 선물. 전투 전 은혜. 그녀가 불렀다. 지금은 내려앉지 말라는 알림처럼 보였다. 아래층에서 마침내 보였기 때문. 모든 게 풀리고 있었다. 자존심 순간 때문에 가족 이름을 망쳤어. 준호가 회의실 밖에서 나를 찾아 뱉었다. 아무것도 망치지 않았어. 말했다. 드러냈을 뿐. 그는 웃었지만 눈에 닿지 않았다. 내가 한 짓 이해해? 모든 줄이 검증 가능하고 주장마다 문서 뒷받침. 내가 사기를 끝내지 못하게 해서 화난 거지? 넌 배은망덕해. 그는 쏘아붙였다. 우리가 너를 들였어. 너희가 나를 썼어. 끊었다. 내 작업 훔치고 이름 지우고 불안정한 각주로 돌리려 했지. 그는 뒤로 물러서더니 더 논쟁할 준비였지만 민호가 전화 들고 들어왔다. 통화를 끝내고. 끝났어. 말했다. 준호가 돌았다. 무슨 뜻? 거래 끝. 하루카가 완전히 철수했어. 그 말의 무게가 방에 가라앉았다. 준호가 깜빡이다. 못해. 100억 조건 있었어. 100억 없어. 민호가 답했다. 거래 없어. 둘 다 나를 봤다. 나는 움찔하지 않았다. 몇 시간 후 전화가 왔다. 스털링 양, 하루카 보좌관. 인상 깊었지만 그런 명확함은 대가를 치러 기다렸다. 스털링 홀딩스와 모든 거래 철수, 즉시. 이해해요. 교토 컨설턴시 지사에 당신 세부 사항 전달했어요. 사적으로 말하고 싶대요. 감사하고 끊었다. 이후 침묵이 달랐다. 불안하거나 방어적 아니고 그냥 고요. 1시간 후 뉴스가 터졌다. 스털링 홀딩스 주가 일몰까지 6포인트 하락. 소문이 담쟁이처럼 퍼졌다. 문화윤리 위반, 협상 부정, 투자자 불확실. PR팀이 허둥지둥. 성명 초안 후 철회. 민호가 서재에 다시 갇혔다. 미숙이 저녁 내내 라운지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녀 탓이래. 가정부 한 명이 복도에서 속삭였다. 하지만 그녀가 맞았어. 다른 이가 답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집이 나를 반대하지 않았다. 그냥 정렬되지 않았다. 그날 밤 미숙이 현관에서 나를 찾았다. 진실 원했지? 말했다. 여기 있어? 우리는 더 이상 가족 아니야? 아니, 차분히 답했다. 그냥 가족인 척 그만둔 거야. 몇 시간 후 민호가 서재로 불렀다. 그는 올려다보지도 않고 문서를 밀었다. 회사 내 모든 집행 권한 종료. 이미 복사본 있었고 변호사가 일전 검토했다. 망설임 없이 서명했다. 드라마 없고 눈물 없고 점선의 이름뿐. 이후 게스트룸으로 갔다. 가방이 포장됐다. 요청 아니고 가정. 접힌 코트 위에 밀봉된 봉투. 하루카 필체. 천천히 열었다. 안쪽에 메모. 명확함은 고독을 가져오네. 하지만 침묵 속에서 내 이름이 더 길게 메아리쳐. 아래 일본어 손편지. 교토에서 문화전략가 초대. 풀 포지션, 풀 자율, 가족 이름 불필요. 베란다로 나갔다. 해가 나무 뒤로 떨어졌다. 호수바람이 날카로웠지만 상쾌했다. 편지를 단단히 쥐고 심장 박동이 느려졌다. 그들은 나를 밀어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들어가는 세계에 그들은 초대받지 않았다. 하루카가 나간 지 이틀 후 저택은 장례식장 같았다. 꽃과 조문 없는 느린 죽음. 복도의 고요, 눈 맞춤 피함, 직원 속삭임. 민호가 새벽에 내부 미팅 소집했다. 법무회의실 유리문 밖에서 서서
그의 평소 불꽃 같은 지시를 들었다. 이번엔 절박처럼 들렸다. 미디어가 문화 위반이라 해. 지금 스피나거나 태평양 딜라인 다 1억. 준호가 서성였고 미숙이 침묵했다. 내가 들어서자 준호가 손가락으로 나를 가리켰다. 이게 내 탓이야. 유산 클라이언트 앞에서 우리를 모욕했어. 하루카가 빠진 이유야. 목소리 올리지 않았다. 모욕 안 했어. 말했다. 진실 말했고 그 진실이 너희를 당황시켰어. 그는 폭발할 듯 했다. 미숙이 끼어들려 입 열었지만 민호가 먼저 쳤다. 끝났어. 평평하게. 준호가 돌았다. 무슨 뜻? 거래 죽었어. 어제부로 모든 국제활동 철수. 준호가 충격, 분노, 두려움. 그 오후 서재에서 내 파일 후속 노트 초안 중 전화가 울렸다. 하루카 보좌관. 직접 전화 부탁했어요. 감사하고 경고하려. 경고. 명확함은 대가와 함께. 이미 치렀어. 보좌관이 망설였다. 교토문화 디비전에 미팅 수락할지 물었어요. 새 프로그램 스폰서 펀드 있어. 당신이 이끌어야 한다고 믿대요. 목이 메었다. 두 비즈니스 문화 간 다리짓기. 당신 목소리가 중심 직업이 아니었다. 회복이었고 내 거였다. 그날 저녁 미숙이 게스트윙에서 포장하는 나를 찾았다. 물건 거의 준비. 마지막으로 부탁할게. 문간에 서서. 성명 철회해. 오해가 내 거라고 해. 구제할 수 있어. 천천히 돌았다. 죽이려 한 걸 집에 둘 수 없어. 여기서 프로그램 빌드할 수 있어. 민호가 뒤에서 말했다. 펀드하고 내 이름 붙여. 아니, 너희 손에 두려 해. 말했다. 너희 손이 뭘 하는지 이미 배웠어. 준호가 브로드웨이처럼 천천히 박수치며 들어왔다. 이제 뭐? 일본으로 도망가서 피해자 놀이? 아니, 답했다. 나를 본 사람들과 일할게. 그는 비웃었다. 미숙이 돌처럼 서서 폴더 들었다. 2 계약서, 나에게. 하나 집행 주식 해제. 다른 스털링 이름 미래 벤처 사용 금지. 미숙이 더했다. 너 상처 주려는 거 아니야? 가족 깨끗하게 유지하려. 계속 그렇게 말해. 이 망설임 없이 둘 다 서명했다. 그러고 그녀에게 내 봉투 줬다. 이사회 주소. 안쪽에 윤리 위반, 문화 부정, 고해 조작 상세 성명. 마지막 줄 P는 결속 아니야? 행동이야. 가방 지퍼 잠갔다. 구석에서 한오라가 눈에 안개 차서 섰다. 혼자 갈 필요 없어. 속삭였다. 아니야. 그녀가 가방 들고 현관까지 도왔다. 검은 차가 커브에 기다렸다. 아무도 따라오지 않았지만 누군가 코트 주머니에 작은 봉투 넣었다. 스승 필체. 모든 걸 잃을 의지가 있을 때 가장 힘든 진실이 말해져 2차 타기 전 한 번 돌았다. 그들은 거실에 앉아 민호가 창밖 보고 미숙이 책 같은 페이지 반복 읽고 준호 보이지 않음. 아무도 나를 보지 않았다. 아무도 작별 안 했다. 괜찮았다. 애도 아니었다. 앞으로 나아감이었다. 박스가 무겁지 않았지만 가득했다. 종이, 책, 교토에서 가져온 기념품. 이제 다른 의미로 돌아온. 하나 테이프 자르고 플랩 열자 첫 주 일지 보였다. 그 버전의 나는 희망적, 거의 순진했다. 그녀에게 화 안 났다. 여기까지 온 게 감사할 뿐. 새 아파트 좁은 창으로 햇살 쏟아졌다. 머서 아일랜드의 잘 다듬은 완벽이 아니라 조용한 교토블록 지붕들. 박 새소리. 이오다이 웃음. 그리고 처음으로 침묵이 나를 줄이지 않았다. 차를 천천히 끓였다. 마차, 설탕 없고 바닥에 앉아 노트북과. 이제 아침은 긴장이나 공연이 아니라
호흡 공간과 안정된 작업 리듬으로 시작됐다. 여기 사람들은 준비된 나에게 사과 기대 안 했다. 자유는 거대 홀에서 메아리치지 않아 아무에게나 큰 소리로. 작고 정직한 방에서 속삭여. 컨설턴시 오피스는 다른 세계였다. 오리엔테이션이 부드럽고 측정되고 존중적이었다. 동료들이 다국어지만 문장 사이 침묵을 편안히 두었다. 서두를 필요 없고 집에 스크램블 없고 명확한 뿐. 지난주 시뮬레이션 워크숍에서 롤플레이 연습 소개했다. 서양 임원이 모의 협상에서 실수, 침묵을 합의로 오해. 참가자 하나가 물었다. 일본에서 언제 말해야 해? 침묵이 숨길 때 그들은 성경처럼 적었다. 다음 날 클라이언트 2 이메일 받았다. 시니어 팀 개인 지도 요청. 새 동료 하나가 웃으며 말했다. 그녀는 우리 진실다리야. 이 말이 다르게 가라앉았다. 칭찬처럼 아니고 기반처럼. 그러고 편지 왔다. 먼저 미숙. 깔끔 봉투. 사과 없음. 너 항상 내 길 있었어. 우리는 따라갈 수 없었어. 후회 아니고 체념. 편지 한 번 접고 치웠다. 준호는 이메일, 제목 공란. 조용함이 많네. 나머지 읽지 않고 삭제. 그 주말 기차 타고 호스트 가족 방문. 교토 어머니가 차 준비하고 문 앞 슬리퍼 기다렸다. 시애틀 묻지 않았다. 필요 없었음. 대신 선물 포장 줬다. 몇 년 전 준 선풍기 비슷. 과거 너 위한 하나, 지금 너 위한 하나, 깊이 고개 숙였다. 말 못함, 그날 저녁 거의 침묵으로 먹었지만 어색 아니었다. 완전 이해. 공연하거나 증명하거나 방어할 필요 없음. 내 목소리 때문에 사랑 안 하고 함께 사랑. 번역 없이 이해? 그게 진짜 상속. 책상에서 컨설턴시 첫 가이드 마무리. 말이 실패할 때 문화가 말해. 동서, 디비전 내부 외부 배포 계획. 커버에 내 이름뿐, 유산 이름 없고 강제 이니셜 없음. 맞게 느껴졌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나 자신에게 부드럽게. 회복이야. 성 바꾸지 않기로. 더 이상 스털링 필요 없음. 빌린 권력에서 자유. 그들이 나 지키게 안 하려 했음. 어느 오후 집으로 걸으며 카모가와 강에서 멈췄다. 물이 돌 주위 흐르는 걸 보며 잃지 않고 적응하는 법 아는 듯 종종 놓아버림을 약함으로 오해. 아픈 걸 잡는 게 힘이라고. 하지만 도망 아니었다. 기대에 세운 상속보다 나 선택. 침묵으로 사랑 벌어야 하면 사랑 아니었어. 속삭였다. 그날 밤 마지막 보이스메일 남겼다. 아빠, 더 이상 화 안 나. 그냥 끝. 번호 삭제. 무대 조명이 거칠지 않았다. 따뜻하고 집중되고 조용. 초대하는 빛. 교토 문화 리더십 컨퍼런스 중심에서 힐 클릭 한 번 후 멈췄다. 앞에 세계 사람들, 비즈니스 리더, 문화 연락, 학생. 일부 헤드셋 번역. 다른 노트북 펜 포즈. 스털링 로고 없고 이사회 파워 게임 없고 귀뿐, 듣기뿐. 숨 들이마시고 천천히 뱉었다. 때론 시작. 들리려면 먼저 불신받아야 해.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계속. 서양 비즈니스에서 침묵은 어색, 채울 틈. 하지만 내가 온 곳, 보내진 곳, 머물기로 한 곳에서 침묵은 무게야. 관찰, 판단, 은혜. 오용되면 어떤 연설보다 더 드러내. 이름 안 됐다. 필요 없음. 문화 불화, 거래적 번역, 의도 윤리, 서양화 외교를 판매 전략으로 피해에 대해 말했다. 익명 예시 썼지만 타임라인 인식 가능. 저녁에 헤드라인 시작. 스털링 가족 문화 윤리 위반으로 화제에 소리 지르지 않았다.
비난 안함, 신뢰를 전술로 다룬 일이 일어났다고 공유. 48시간 내 시애틀 코퍼레이트 미디어 픽업. 민호가 CEO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다. 대중 압력과 내부 불만이 이사회 빠르게 행동. 준호 이미지 표면, 과거 피치 영상. 내가 먼저 출판한 구절 반복 순간. 한 클립에서 교차문화 전술로 전략적 침묵 제시. 내 교토 논문 직접 인용. 미숙 소셜 미디어 사라짐. 과거 선호 자선단체가 스털링 홀딩스와 거리 두는 조용 성명. 그리고 나 편지 받음. 그들 서명 아니지만 스털링 이사회 스탬프. 공식 사과, 크레딧과 기여 미스얼라이먼트 인정. 쇼 아니고 법적, 연구, 교토에서 컨설턴시 인박스 폭발. 아시아 확장 US 기반 회사 윤리 커리큘럼 디자인 초대. 메시지 올림. 비명 없이 싸우는 법 보여줘서 감사. 내 침묵이 들은 가장 큰 소리 어느 아침 아파트 근처 서점 같다. 아무 기대 없음. 차와 조용 브라우즈 원함. 하지만 거기 내 얼굴 표지책 구부리지 않고 연결. 출판사가 이렇게 빠를 줄 몰랐음. 안쪽 한복사 에디터 사인. 내 침묵이 어떤 이사회 연설보다 더 가르쳤어. 젊은 여자, 20살 넘지 않음. 팔 톡톡. 그녀예요. 고개 끄덕. 책 주며. 가족 일을 만했나? 부드럽게 웃음. 잃지 않았어. 말했다. 나를 찾았어. 몇 주 후, 머서 아일랜드 에스테이트 매물 나옴. 너무 뜨겁고, 노출 많고, 유령 많음. 어떤 건 지킬 가치 없음. 마지막 장면은 내가 스크립트 안 했지만 해야 할 방식으로. 민호, 이제 은퇴. 과거 서재에 홀로 앉아 내 연설 비디오 봄, 화 아니고, 조용. 안 오라 들어옴. 아무 말 안 하고 내 책 의자 옆에 놓고 나감. 그들은 나에게 침묵 가르쳤어. 그날 저녁 나 자신에게 속삭임. 나는 세상에 듣기 가르쳤어. 컨퍼런스 끝에 다시 무대 서서 천천히 고개 숙임. 박수 왔다. 야생 아니고 폭발 아니고 단단 진실처럼. 번역 필요 없음.